사실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땐 이미 젠몬 이즈 몬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콜라보는 제니랑을 하고 있었고 아더에로도 뭐 퓨마나 아니면 메종 키치나 대형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진 한 장이 포스팅이 될 수 있냐,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하나라도 더 멋있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 단계의 아더에로는 거기에 스토리를 좀 더 넣으려고 했었는데 차를 마시며 개인의 지속 가능한 일상을 얘기하는 팟캐스트 일상 다반사입니다. 5번째 손님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계신 김주호 실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주호 실장님이 오늘 사주신 티인데 오설록의 피치 캐모마일인데요. 진짜 복숭아 향이 엄청 강해요? 강하게 나요. 네, 아까 우릴 때도 복숭아 향이 확 났는데 거의 복숭아 티 마시는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SPTL이라는 공간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테고리에 나뉘지 않고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컨셉과 그 안에 어떤 걸 담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루시는 곳이 많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은 주거면 주거, 그렇죠. 상업이면 상업, 전시면 전시, 그러니까 특화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스튜디오의 방향성이자 제가 많이 투영된 제 개인 스튜디오다 보니까 제가 커리어를 전시회사, 주거회사, 상업회사도 다 있어 보니까 프로세스들은 비슷하면서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 제가 경험했던 거를 기반으로는 제가 어떻게든 운영을 해보고 요거를 개인화를 시킬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 들어서 일단은 그 공간의 특성을 굳이 분류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을 봤을 땐 보통 하나만 이렇게 하신다고 표현을 하니까 근데 이거를 다 할 수도 있구나를 저도 가까이서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네, 돈 되면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다양한 이 회사들을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그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미 디자인을 시작할 때부터 이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에 대해서 이미 제 거를 하겠다라는 걸 마음에 염두에 두고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제가 디자인을 하더라도 제가 오퍼레이팅, 즉 시공, 컨스트럭션을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전 디자인만 하고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초반에 들어갔던 회사는 결국 시공 회사를 먼저 들어갔어요. 디자인이라는 직무로 들어갔지만 사실 현장에 투입되는 감리를 제일 많이 보게 됐어요. 감리를 보게 되면서 인테리어 시공 프로세스 전 과정을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그 부분이 지금 제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좀 많이 기틀이 된 회사기도 했었죠. 전체적인 과정이랑 인테리어 공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끝내고 결국 이런 루틴을 계속 돌다 보니까 적응이 됐고 이 작업을 기반으로 제가 주거는 일단 디자인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주거 디자인 쪽으로 가보자 라고 하면서 설계 회사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주거 설계 회사 겸 기초 건축사를 통해서 모듈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뭐 예를 들어 호텔이면 호텔의 모듈, 리조트면 리조트의 모듈, 기초적으로 방이기 때문에 침대의 배치, 뭐 화장실의 위치,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알게 됐고 건축사 설계사에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또 앉아만 있기에는 너무 좀 제 스타일상 저는 외근도 필요한 스타일이더라고요. 답답하셨어요? 저는 현장 나가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첫 회사를 그 현장 그런 감리 일을 할 때도 저는 만족했었던 거는 현장 반장님들이랑도 되게 많이 소통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현장에 대한 상황 파악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제가 부족한 점을 다이렉트로 알려주시기도 하면서 많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게 제 개인 성향상 맞았던 것 같은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내근과 외근이 섞이는 그런 직무가 더 좋았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큰 규모의 회사도 가보다가 결국엔 이제 좀 인하우스에 들어가게 됐던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패션 브랜드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아더에라라는 곳이랑 젠틀몬스터의 공간 디자인 파트를 들어가게 됐던 거죠. 왜 하필 패션 회사였어요? 패션 들어가게 된 건 일단 거기에 표현법 자체를 배워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매장과 이 고객 브랜드의 경험과 어떻게 매칭을 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 많은 의문점을 갖게 했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흥미롭다. 이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진짜 피땀 흘려서 만든 공간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됐던 거거든요. 이분들의 그 노하우는 뭐였나요? 사실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땐 이미 젠모니즈 몬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콜라보는 제니랑을 하고 있었고 네. 아더에로도 뭐 퓨마나 아니면 메존키츠나 대형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를 하고 있었고 네. 이미 벌써 이들이 뭘 하든 간에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들이 표현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미 상업화가 돼 있는 거에 정점을 찍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진 한 장, 이 포스팅이 될 수 있냐.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하나라도 더 멋있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 단계의 아더에러는 거기에 스토리를 좀 더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 스토리만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팬층을 좀 더 형성을 했던 것 같고 네, 네. 젠틀몬스는 좀 더 그보다 대중화되어 있는 팬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요거보다는 좀 더 비주얼에 좀 특화되어 있는 어떤 모습들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니가 많이 네. 콜라보가 되면서 해외 팬들의 유입이 더 많았던 것 같고 혹시 이때가 대략 언제쯤이었죠? 2019, 20년도. 왜 여쭤봤냐면은 네. 저도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전시장들이 언젠가부터 원래 사진을 못 찍게 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사진 찍어도 된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바이럴이 된 전시가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줄 서서 보는 전시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전시씬에서도 약간 사진을 잘 찍게 나오는 세팅과 그런 게 한참 떠오른 시기가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이때는 코로나였었어요. 아.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비주얼적으로 확 끌지 않은 이상 이미 사회적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목을 끌 수 있게끔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 공간에서 세 팀이나 네 팀 정도밖에 왜냐면 거리 두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제한된 팀 수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더 후킹하기 위해서는 네네.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죠. 그랬군요. 심지어 웨이팅하는 줄까지도 네네. 밖에서 봤을 때 뭐길래 기다리지 아, 라는 것까지도 이미 설계가 된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공회사, 두 번째 설계 디자인, 세 번째 인하우스. 인하우스 패션 회사.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죠? 스타트업까지 사실 길게 있진 않았는데 네. 저도 이제 만약에 운영을 해야 된다라면 네. 그 시초 단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음, 이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운영적인 측면을 좀 보기 위해서 갔던 거라 사실 저는 회사가 제 거를 하기 위한 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에 대한 기간은 솔직히 길지 않아서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에 대한 걸로 치면은 정말 저보다 더 오래 계셨던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5년 안에 제가 다 배웠다고 생각 안 하지만 이 이상 더 배워서 크게 내 기준에선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여기를 마무리로 2020년 말에 설립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네 가지 회사를 네. 5년 안에 다 다니신 거면 네. 뭔가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노하우는 사실 네. 초반에 그 시공 회사가 좀 많은 저의 그 역량적인 부분을 아, 키워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분들은 보통 설계 디자인 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인을 서면으로만 보게 되죠. 설계 도면과 3D 모델링과 렌더링으로 보고 그것이 시공팀으로 넘어가서 시공팀이 그거랑 뭐 자재팀이랑 또 회계팀이랑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재를 어떤 식으로 퀄리티를 놓을 건지를 거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완공이 됐을 때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 그 다음에 디자이너 그냥 완공 감리를 보게 되는데 저는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부분인데 큰 회사들은 이미 시공과 설계가 확실하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핑을 해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네. 제가 시공 파트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기점에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 강점으로 와닿았던 거죠. 아, 개인 시공팀은 아니더라도 연결받은 시공팀이나 계속 커넥팅을 했던 시공팀들이 있다 보니 급하게 이 현장이 부족한 그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빠르게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시공 감리자랑 디자이너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이직을 할 때 커리어적인 우위에 있었던 거죠. 다른 분들보다. 엄청 좋은 포인트네요. 디자이너의 약간 한계점, 약간 아쉬운 포인트를 사실상 첫 단추에서 미리 잘 해결을 하셔서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롭게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 스텝 한 스텝에서 얻었던 인프라들이 결국 계속 조금씩 쌓이면서 개인의 커리어적인 역량으로 발전을 한 것 같긴 했었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이 5년의 알짜배기 경험을 토대로 네. 창업을 하신 거죠. 그렇죠. 스튜디오를 설립을 하게 됐죠. 고민됐거나 약간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있으셨어요? 걱정은 사실 저거죠. 내가 이 씬에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냐. 내 거를 핸들을 때 누가 나를 어떻게 믿고 어떤 작업물과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냐 였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시작할 때 주변의 도움을 어느 정도는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민은 딱 그때 그거였었어요. 2020년 말이면 코로나 딱 한 중간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시작하는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불안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는 네,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들이 저한테 왜? 라는 느낌을, 저는 어쨌든 그때 하나 지금 하나의 차이거든요. 코로나는 어차피 지금 4, 5년 지났음에도 건축은 완전히 더 침체가 됐고,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고서 해야 되는 건데, 시장성보다는 개인의 가치에 조금 더 중점을 뒀던 건데, 주변은 점점 안 좋은 배경만을 먼저 얘기를 한 상황이, 사실 그게 조금 더 고민이랑 걱정거리가 될 뻔했죠. 방금 얘기해 주신 것 중 이게 너무 좋은데요. 어떤 스타트업 관련된 책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창업하기 좋은 시기는 없다. 맞아요. 항상 안 좋고 맞아요. 항상 어려우니까 그런 거 따지면 끝도 없다. 본인이 정해야 돼요. 맞아요. 이미 이때부터 좀 그런 창업가적인 마인드가 세팅이 이미 다 되셨네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신 스튜디오의 대표적인 작업 사례 몇 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큰 거는 아마 제주항공이랑 네. 산리오의 콜라보인 제주항공 라운지, 제주도에 있거든요. 그게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아마 지금 제일 큰 최근에 했던 작업이고, 그 외에도 뭐 전시 같은 것들도 좀 하다 보니까 네. 리핀리핏이라든지 스튜디오 펫이라는 제품 디자인 스튜디오도 사무실 리뉴얼을 해줬고, 네. 그다음에 주거 공간은 뭐 해화동이나 서초동에 있는 뭐 80평대 연립주택들도 네.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창업, 전시, 주거 네. 이런 식으로 감도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긴 해요. 왜 공간 디자인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전 국민이 아는 문 열 때 따라라라 딴 MBC의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어릴 때 보고 되게 단순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쁜 집을 지어주는 목적성에 대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점점 크면서, 그럼 저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쨌든 남을 위해서 멋진 공간을 만들고 만들고 싶다의 카테고리가 공간이었던 거고, 결국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 디자인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나름대로의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고 준비도 했었고, 입시 미술도 준비를 하면서 어쨌든 디자인과로서의 그 진학을 목표를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시 준비를 하시고 디자인과에 진학하셔서, 네. 근데 저랑 맞아요. 같은 전공이잖아요. 제품 네, 디자인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인테리어 디자인에 제품 디자인이 도움이 됐나요? 저희가 5개의 전공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산업 디자인,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품 디자인이 유일했고, 실제로 공간 디자인 커리큘럼이 한 수업인가 2수업이 있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 그거라도 들었어야 되고, 제가 제품 디자인 나왔을 때 가장 이 인테리어 씬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기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제품 디자인이잖아, 인테리어로 들어온다라는 거 자체가 사실 처음에 조금 그럴 수 있죠. 턱이 있었어요, 사실. 네,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저희는 프로그램도 설계 프로그램이지만 사실 모델링 프로그램을 라이노를 기반으로 많이 썼지만, 실제로 인테리어나 공간 씬은 스케치업이라는 모델링 파일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건축 라이노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배웠지만 결국 씬에서는 이걸 쓰고 있어서 현업에서는 그걸 따로 배우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커리어 준비도 따로 했고, 네. 근데 도움은 분명한 건 디자인은 그 비슷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기획, 뭐 스케치, 기본 틀을 잡고 디자인 핸들링 잡고, 그다음 결국 우리 모업을 하는 것처럼 현장 그 공간도 결국 기획하고 디자인 잡고 설계 디테일 잡은 다음에 완공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세스는 갖고,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스케일업이 됐던 거지, 기틀은 다르진 않고. 그래서 디자인적인 과정을 배웠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전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걸로 점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거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문제보다 오히려 더 서포팅이나 도움이 많이 됐죠. 뭔가 시작할 때는 약간의 턱이 될 수 있었지만 극복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차별화된, 그렇기도 하고 좀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사실 그 턱이라는 건 사실 그 정도면 맞아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지. 네. 네. 그러니까 칠레 디자인과나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분들은 그때서부터 쌓여왔던 뭔가 뭐 도면이나 공간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많을 텐데 맞아요. 저희는 그 차이였던 거지만 사실 저희가 제품을 하고 있다 해서 공간적인 프로젝트가 안 들어오진 않잖아요. 가끔 맞아요. 들어올 때면은 제품 디자인 스튜디오한테 왜 공간을 의뢰하지보다는 그냥 디자인 스튜디오한테 제품을 하고 있지만 공간도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런 일들도 들어오다 보니 결과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세스는 같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크게 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걸 이뤄내셔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런 순간이 있나요? 와, 그래, 이것 때문에 이걸 하고 있지. 어릴 때부터 꿈꿔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그런 보람된 순간 아니면 뿌듯한 순간? 사실 요새는 네. 프로젝트는 꿈이 일이 되니까 성취감에 대한 부분은 많이 저하가 돼요. 아 진짜요? 네, 일은 일로서 바라봐야 되는데 네네. 꿈과 일이 동일시 돼 버리니까 네. 이제 여기서의 재미는 있는데 네. 뭔가 엄청난 성취감에 대한 부분은 아, 그 감도가 많이 좀 무뎌졌다? 대신 그건 있어요. 내가 모티베이션을 찾아야 되는 어떤 그 부분은 일은 당연히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클라이언트가 니즈를 체크한 다음에 어떻게 이 공간을 꾸려내고 내가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브랜딩과 어떤 스토리를 넣고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하는 거는 매번 그 루틴이에요. 그런 것들보다는 더 재밌게 느끼는 건 개인 프로젝트일 때예요. 개인 프로젝트요? 네. 아, 오, 그러니까 네. SPTL이 곧 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곧 SPTL이 되는 그 딱 스트림을 만드는 요런 무드의 스튜디오야 라는 걸 보여주는 프로젝트들일 때 근데 그건 누구의 니즈도 아니고 내 니즈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내가 뭐가 하고 싶고 네네. 나의 감도는 요런 감도인 걸 보여주고 선보일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오, 그게 현재 제가 봤을 땐 네.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일은 당연히 한 현장을 완공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고객님이나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뿌듯해하고 잘 되고 있다라는 것들만 봐도 그거는 디폴트로 이미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도파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더 느끼는 건 개인적으로 뭐 가구를 만든다거나 오, 아니면 개인적인 오브제나 또 다른 사업 방향성으로서 어떤 다른 컨텐츠들을 만들 때인 것 같거든요. 좀 자세히 여쭤봐도 되나요? 뭐 제품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잖아요. 네. 가구도 있고 팬시도 있고 뭐 공간과 가장 근접해 있는 게 결국 가구 파트 같거든요. 가구가 공간의 구성 요소가 되고 공간이 드러나는 거의 대표적인 카테고리가 팝업 스토어거든요. 아, 네네. 시트지랑 거기에 들어가는 브랜드의 색상을 보여주는 집기, 뭐 DP 다이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공간에는 결국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다 보니 저는 이걸 먼저 배우고 나중에 공간을 배워도 연결점은 무조건 그냥 내가 스케일업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네네. 다른 컨텐츠는 뭐 공간 대여, 소셜링에 저희 요새 많이 초점을 많이 두잖아요. 네네네. 근데 소셜링을 하려면 무조건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쵸. 요새는 크고 작은 소셜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스팟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소셜링에 대한 부분을 저도 많이 참여하기도 하고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결국 내가 이용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공유할 수 있는 소셜링 스팟을 만드는 게 어떨까가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디자이너로서 시작하지만 디렉터로서 성장해 가는 것도 있고 디자이너로 시작했지만 아티스트로서도 역량을 펼칠 수 있다라고 포인트들이 되게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느 방향을 선정하기보단 일단은 한 스텝 한 스텝 계속 가보자. 그러면 또 요렇게 가는 이 스텝도 나의 색상이 되겠지 라는 부분이라 최근에 뭐 유학 같은 것도 준비해보고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성장을 어떻게 밟아 나갈지를 좀 많이 요새 고민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성장할까? 네. 스스로가 어떻게 성장할지에 네. 대한 되게 중요한 고민이네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그냥 루틴하게 일을 하거나 애너리즘이 있죠. 네,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예 그냥 뭐 돈만 잘 벌면 됐지 현실에 포커스 안주하게 되는데 그쵸. 계속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방법 같은데요. 현실이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개인의 지속 가능성도 염두하시는 것처럼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저희도 성장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돈만 보진 않아. 근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현실에도 내 거에 대한 파일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본인 거에 틀을 잡아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도 흔들리지 않게끔 잡으려면 기둥을 갖다 넣든 주춧돌을 하나를 더 만들든 뭔가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계속 일 얘기만 여쭤봐서 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럼 언제 쉬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고 계시지?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사실 저는 제일 저한테 메인인 취미는 축구거든요. 일단 약간- 축구가 1순위인가요? 네, 사실 축구가 가장 오래 한 취미고 가장 딥하게 하고 있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의 원동력이라 될 수 있을 정도로 주에 한 2, 3회는 하거든요. 백패킹은 이제 아웃도어에 되게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백패킹을 가보자 라고 하는 게 첫 계기였어요. 사실 저는 백패킹의 그 개념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거운 한 15kg 되는 짐을 메고 산소 깊숙이 올라가서 자고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냥 우리 군대에서 맞아. 한 어쨌든 트레킹이 무조건 포함이 돼 있는 네. 거죠. 백패킹이라는 거는 아웃도어 중에서 되게 미니멀에 대한 그 개념을 갖고 있는 파트거든요. 가볍게 가서 그 안에서 자연에서 일체화되고 나오자가 거의 약간 기조 같아요. 가서 즐기고 나오는 그 순간에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기억이 날 정도로 우리나라 이렇게 예쁜 곳이 많았어? 부터 내려오는 과정과 또 친구들과 즐겼던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그때 뭔가 우리들끼리 봤던 그 파노라마가 되게 많이 남는 거예요, 잔상이. 나름 매력이 있네 하면서 장비를 하나씩 사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솔로 백패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구성은 다 맞춰졌고 네. 날 좋을 때 봄, 가을에 한 번씩 가고 이제 2년에서 3년 차 넘어가니까 겨울 백패킹이나 네. 좀 더울 때도 가보기도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좀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네. 극한의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할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 좀 극단적 표현 목숨값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막 일과 연관돼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정말 일과 딱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딱 진짜 완전 커팅되는 포인트들인 거예요. 맞아요. 언젠가 저는 한참 모든 게 다 일과 연관된 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그래서 뭐 운동도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어. 뭐 먹는 것도 이렇게 먹어야 더 일하기 편해. 잠이 안 와. 이거 먹으면 잠 와서 일 못하니까 안 먹어.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완전 일과 분리시킬 수 있는 취미들,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은 취미네요. 가지고 계신 취미가 업과 단절된 포인트로서 이제 즐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백패킹 관련해서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네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역설적이긴 하지만 업과 연결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백패킹이라는 게 일단은 좋아서 재밌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이걸 하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개인 프로젝트화일 수도 있어요. 첫 프로젝트가 뭐냐면 아웃도어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품이 끈이에요. 근데 아웃도어 그 캠핑 끈 같은 거 엄청 질기고 단단하거든요. 그걸로 보틀백을 만들었어요. 이게 위빙으로.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걸 보고 레퍼런스화 시켜서 난 이런 형태로도 만들어 보고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개인 보틀 네트 백을 만들었어요. 평화시장 가서 원하는 색상의 캠핑끈 사서 똑딱이나 이런 거지 그 구성품들 사면서 또 해보니까 또 뭔가 그런 거 사러 갈 때부터 이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어떻게 엮어서 넣고 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 이미 우리끼리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누구한테 선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만 아카이빙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들을 만약에 팔로잉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우리끼리 즐기면 되는 거고 부담 없이 하자가 지금의 쭉 가는 포인트이자 타이틀이에요. 자연과 공간은 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자연, 공간은 좀 더 인간에 좀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는 응집소 같은 거고 자연은 좀 더 그거보다 좀 광활하고 좀 바라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자연을 조금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공간이라는 개념은 확실히 분리가 되는 건 저희도 백패킹이 딱 그 기저가 좋은 게 뭐냐면 백패킹은 화식이 금지예요. 불법이라서 불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결국 그 자체를 냅두고 그 자체를 보고서 나오는 거다 보니 건드릴 게 없고 보는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인간이 사회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발전해 나갈 때 자연을 건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냥 저는 나름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그걸 분리시키는 게 좀 맞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저도 건축 관련해가지고 또 조금 더 스케일업을 계속 최종으로 키우고 싶긴 하지만 뭐 자연에서도 건축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도심 속에서도 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자연을 가져오는 거는 조경의 파트 같아요. 저는 바라보고 그 자체로 즐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백패킹을 할 때 그런 감성이 오히려 저하고 더 분리될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명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는 생각으로는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인테리어 디자이너시니까 계속 공간을 많이 만들고 뭔가 변화를 시켰다면 백패킹을 함으로써 자연을 갈 때는 아예 이제 변화를 안 주고 그 자체로서 균형을 맞추는 네, 밸런스를 좀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마 그게 좀 더 저한테 핏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찝어주신 것 같아요. 되게 재밌네요. 백패킹이 좋아서 그냥 가자 해서 시작하셨지만 내재된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고 계신 일과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네. 아까 그 아주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건축도 좀 생각을 하신다고 이렇게 스쳐가듯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정말 건축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저명한 디자이너들은 다 건축가 출신이었죠. 예전에는 건축가 겸 디자이너로서 시작할 때 그 스케일을 축소하면서 제품화 시켰던 것들이 다 지금의 아웃풋, 미드 센추리 가구들이 대부분이 다 그때 나온 것들이잖아요. 오히려 저희는 제품 디자이너로 시작했으니까 좀 더 그 스케일을 업할 수 있는 어떤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 형태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 형태들도 해외 디자이너들이나 유명한 디자이너분들은 제품 디자인 출신들도 있어요. 저도 국내에서도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고 싶고 그런 하나의 사례를 보고 싶기도 하고 제품 디자이너가 건축을 했다라는 거가 어쨌든 제품도 했고 공간 인테리어도 해봤으니 이제 그 인테리어를 감싸고 있는 건축 틀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또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계시네요. 이 원동력은 어디서 나와요? 디자인이라는 이 항목이 본인의 무언가를 투영할 수 있는 파트고 그걸 보여주는 거는 1순위는 다 주변이잖아요. 저는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네 주변한테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를 먼저 보여주고 싶다가 우선순위였다 보니 저도 그들과 교류를 하면서 뭔가 계속 시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원동력인 것 같아요. 운이 좋게도 주변에 좋은 인프라들이 있어서 동기들, 동료,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도 또 그들 나름대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헤쳐나가고 있는 것처럼 저도 거기서 똑같이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그럼 나도 이들과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얻고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가 일단 드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네요. 아까 취미도 친구들, 주변 친구들이었고 뭔가 이런 되게 긍정적인 시너지도 주변 분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인복이 많으신가 봐요. 인복을 타고나셨나 봐요.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맞게끔 저도 돼야죠. 내가 알고 있는 찐 맛집을 알려주세요. 이 맛집은 나중에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 있죠. 합정역에 기완이라고 있어요. 혹시 카이센동 좋아하세요? 해산물 약간 이렇게 다진 거랑 뭐 성게, 우니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이제 넣어서 네. 이렇게 덮밥이 형식으로 그러니까 동이죠. 결국 덮밥인데 도쿄를 조금 그래도 종종 가는데 거기 현지에서 먹는 카이센동인 이 중간에 먹다가 한번 도미 국물이나 생선 뼈 국물을 한번 중간에 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국밥 형식으로 먹고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런 형태가 보통 디폴트예요. 근데 국내에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오, 영업됐어요. 정말 맛있습니다.